편집인 칼럼. 정치권 열리지 않는 소통의 문. 허공에 떠도는 총선 민심. 실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 말이다. 형식부터 내용까지 다 미흡했다. 거기다 시기도 늦었다. 총선이 끝난 후 6일이나 뜸을 들였다. 야당은 일제히 부글부글 들끓었다. 여당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야정 소통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협치의 실마리도 끌어내지 못했다. 안 하니만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민 앞에서 좀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뻣뻣한 대통령의 이미지만 강해졌다. 완연한 실패작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한다면 총선 입장을 내놓을 때 좀 특별한 형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도 총선 직후부터 대국민 담화문 발표나 기자회견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문 발표처럼 기왕이면 이것만을 위한 별도의 자리가 마련됐다면 대통령의 성의가 국민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기자회견이라면 더 좋았겠다. 국민들과 적극적 소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방식을 선택했다. 왜 장점이 많아 보이는 담화문 발표나 기자회견 카드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 정확한 속사정을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은 마지못해 지나치듯 밝힌 언급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엎드려 절받기라는 것이다. 이미 차려진 밥상에 윤 대통령의 총선 입장이라는 메뉴 한 가지를 더 얹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깎아내렸다. 한민수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지금까지 못했던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짚고 고치겠다고 정리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질문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내용은 얼핏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장도 대체로 매끄러운 편이었다. 글로 치면 꽤 잘 쓴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2년의 성과를 먼저 나열했다. 그리고는 각 분야별로 자평을 곁들였다. 취임 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언급이었다. 세부 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화법으로 꽤 꼼꼼하게 짚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또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큰 틀에서 국정 방향이 옳았다는 주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정작 담아야 할 알맹이가 빠졌다.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했다.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이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정 기조의 획기적 방향 전환이라는 총선 민심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서 전에 없던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난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했습니다만 류의 표현을 자주 등장시켰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다. 대략 꼽아보아도 15차례가량이다. 이어지는 말은 대체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아쉬움의 토로인지 진심 어린 반성인지 헷갈린다. 민주당은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이 더 가파른 조국혁신당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해왔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더 이해 못할 일은 또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입장을 밝힌 당일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대국민 사과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하다며 이렇게 비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이다. 사과 의지가 있었다면 TV로 생중계한 모두 발언 때 왜 그 대목은 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수용 여부로 그 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조국 혁신당은 아예 한동훈 특검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뒤에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약 한 달 반 뒤면 정부 여당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으로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야당 대표들과 회동 문제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영수회담이든 뭐든 형식과 명칭은 상관없다. 한시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이구동성이다. 여야 마찬가지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미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만나야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입법 권력까지 쥐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대표와 회동이 급한 쪽은 윤 대통령이다. 국정 운영에 이 대표의 협조가 없다면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마냥 미루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지금처럼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총선 입장에서 소통 강화를 강조했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부터 곧바로 실천에 나설 일이다. 자꾸 찬밥, 더운 밥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대표와 회담 관련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한 게 전부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는 발언인지부터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계자가 이날 덧붙인 설명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다. 이와 관련 아직 여당의 지도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의 언급대로라면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2대 국회 개원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하는 후라면 더 늦춰질 수 있다. 회동 형식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단독 회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를 포함해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보면서 재임 중에 총선 패배를 경험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대응을 되새겨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떠오른다. 2016년 4.13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이었다. 여당이 딱 한 석 뒤졌다. 집권 4년 차였던 박근혜 정부는 공식 입장으로 단 2줄을 내놨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게 다였다.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 명의였다. 박 전 대통령의 총선 관련 직접 언급은 그로부터 5일 뒤에 공개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내용이다.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이 있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각각 얻었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자유민주연합의 17석을 합하면 132석이었다. 역시 1석 차이지만 어쨌든 여소야되었다. 집권 3년 차였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총선 민의는 여야가 협력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협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아울러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 아는 대로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떠났다. 16대 총선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총선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협치 노력이라도 기울인 결과였다. 그 후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 더는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다. 윤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다.